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경제포커스 뉴스 브리핑. 지금 5시 16분, 오늘은 사전 녹화로 진행을 합니다. 7월 28일 날 경제포커스가 보도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제가 그 일별 통계가 안 나와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코로나19 우리 경주에서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개월 만에 지금 5만 명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 재유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날씨는 덥고 각자 개인 방역, 각자 도생의 시대, 스스로 개인 방역 힘쓰고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경주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 무단 방류 의혹에 대해서 경주시가 무더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 무더우니까 여름 특별대책 경주시가 9월까지 이렇게 하루에 한 80km 정도의 거리에 폭염 대응 살수차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가림을 쓰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 신화일보 단독인데요.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공개 채용 놓고 말들이 많다는 어떤 일인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요, 신규 확진자가 우리 지금 경주에서도 매우 심각한 양상인데, 전국적으로도 오늘 보니까 7월 31일 그 질병관리청에서 낸 종합대책을 보면 25일 날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814명, 그 지난 1월 11일 날 확진자 5만 4,315명이 발생한 데 처음으로 6개월 만에 5만 명대를 지난 7월 25일 날 기록을 했고, 26, 27일에도 5만 7,220명, 5만 1,240명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전국적으로 하루에 5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우리 경주에도 7월 들어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숫자로도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28일까지 제가 28일 보도하면서 통계를 그날 오후 늦게 와서 방송 때는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날 하루 동안에 276명 신규 확진자 발생했고, 5월 31일까지 12만 6,674명이다가 두 달 사이에 6, 7월에만 6,233명이나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 7월 달에만 무려 4,500명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면 6월 확진자 수가 한 1,700명 정도라고 보면 7월달 확진자 수가 6월달보다 한 3배가량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우리 7월달에 보면 5, 6월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월간 통계에서도 우리 경주가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것이 경주시 보건소 1일 통계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거죠. 두 자릿수로 쭉 가다가 중순 이후에부터 세 자릿수로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소식. 개인 방역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마찬가지로 7월 28일 날 보도를 해드렸던 건데, 소각장 업체 그 폐수 무단 방류 의혹에 대해서 경주시가 현장 조사를 했고, 그래서 운영업체 현장 소장 또 현장 근무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감독청인 경상북도에도 이런 내용들을 통보를 했고, 경상북도에서도 현장 조사팀 현장 조사를 했고요. 경주시에서는 또 방류가 흘러 들어갈 것으로 의심이 되는 밑에 피막지하고 하천수 수질도 검사해서 이 유해성 정도와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되는데, 아직 물론 경찰 그 업체 쪽에서는 우리가 이 처리 비용을 경주시가 다 내는데 우리가 그 이렇게 무단으로 방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경찰의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도 나올 수는 있겠다는 게 이 환경단체들 쪽의 주장인데요.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아직은 경찰 수사로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혹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보문관광단지에서 8월 달에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매주 금토 이틀 동안 그 경주 엑스포 대공원 문무홀에서 그러니까 일주에 2회 이렇게 선덕 여왕을 주제로 한 공연이 콘서트 오페라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콘서트 오페라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막 무대에 옷을 입고 무대 장치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음악 중심으로만 오페라의 주역, 저역 등이 전부 나와서 전곡을 들려주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보는 막 그런 기존의 오페라 형식은 아닌 거죠. 오페라에서 나오는 음악 위주로 공연을 한다. 이게 콘서트 오페라라고 하는데, 공연 시간이 1시간 20분이고 8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7시에 공연을 시작을 하고, 일반군은 5,000원, 우대권 3,000원, 티켓 링크라든가 네이버 예약 사이트 통해서 예매할 수도 있고, 현장 구매도 경주 엑스포 대공원 종합 안내센터라든가 문화센터에서 현장에서 발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덕여왕을 주전한 것인데, 스토리보다는 음악 중심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만, 어제 오후에 간포 오류 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어제 오후 4시 46분께 1955년생이니까 원래 68 정도 되신 분인데요. 경기소방서에 따르면 이 해수욕장에 사람이 떠 있다,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일단 거의 의식이 없었던가 봐요. 물 밖으로 구조를 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또 동태 경주병원으로 이송을 했었는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소식.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좀 더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무척 더우니까요. 경주시는 9월 달까지 이 폭염 TF 구성을 해서 지금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9월 30일까지, 그리고 비상근무 체제도 유지도 하고, 이게 지금 살수차인데 이게 하루에 한 80km 거리에 이렇게 물 뿌리는 작업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에 좀 많이 힘써야 될 것 같고요. 대개 지금 자동차 부품 공장 이런 데는 좀 휴가를 많이 떠났습니다만, 그래도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또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 거동불편자와 같은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담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생활지원사 이런 수행인력 361명이 한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을 해서 안부 전화라든가 방문, 건강체크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무더위 쉼터에는 또 쿨매트라든가 부채 이런 것들 배급도 하고, 경로당 633곳에는 경로당 한 곳당 25만 원씩 전기요금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더울 때는 하여튼 그저 조심하시는 것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반려동물 문화교육생 9월 달부터 교육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 동물사랑, 여기 천북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야외운동장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장이나 야외운동장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반려동물의 노후 관리라든가 문제행동 수정교육, 이 두 가지 주제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31일부터 선착순을 접수받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행동 수정교육은 회당 5팀, 노후관리 교육은 10명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수제 맥주 축제도 한다고 하네요. 8월 4일부터 6일, 요 주말입니다. 보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이네요. 수제 맥주 축제를 한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경시 공무원들 2천만 원 넘게 수재민, 이재민 지원 돕기 성금도 모아서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제가 기사를 써놓고도 어디에 나는지를 몰라서 모차에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도 있네요. 예, 수제맥주 축제는 8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엑스포 대공원에서 열리는데, 뭐 여러가지 한 10종류 대구 경북 지역 수제맥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신화일보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경주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센터장을 뽑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썽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신화일보가 지금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저는 뭐 이게 지금 정보가 없어서 경주 포커스가 보도했는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합격자를 뒤바꿔서 무늬만 공개 채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신화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6월 말에 현 센터장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채용 공고를 내면서 3년 임기에 채용 공고를 냈고, 그래서 지금 임기 3년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9년을 한 현 센터장하고 또 다른 후보자가 지원을 했고, 근데 이게 내부 인사위원 2명, 외부 인사위원 3명, 이 인사위원회에서는 1차 서류 전형, 2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그래서 현 센터장이 아니라 새롭게 지원한 사람을 합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로 이사회에 상정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사장 단독으로 이사회를 일주일 미루면서 최종 합격 후보자에게 1차 서류 전형의 서류가 미비했다, 전직 회사의 인사명령지 등과 같은 전형 서류를 인사위원장하고 협의도 없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씨의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이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B씨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공개가 불가한 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면서 항변했지만, 면접까지 완료했던 합격자를 서류 미비라고 탈락을 시키고 현 센터장을 7월 3일자로 네 번째 연임을 시켰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뭐 있느냐 라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좀 취재가 필요한 소식이어서 신화일보 보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소식은 이런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춘천시의회의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스티커를 이렇게 노트북에 붙이고 이렇게 했던 민주당 시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절대다수인데, 춘천시의회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회의장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밀어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달에 이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진에 나유경 민주당 소속인데요. 노트북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됩니다, 이 노트북 앞면에 부착을 한 적 우리 국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행정위원장이 스티커를 떼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나 의원은 아니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망언과 괴담에 앞장서는 더불어 망언당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징계가 진행이 되면서 더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 춘천시의회 의장이 이 나 의원 보고 회의 질서를 무시했다라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다가 한번 철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나 의원은 이제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2명이 공동명의로 징계 요구서를 발의를 했고,
이 징계 요구서의 내용이 중앙정쟁을 시민의 삶이 논의되어야 할 지방의회 본회의장까지 거론하면서 무리를 빚었다라는 이유로 그 징계 요구를 발의했고, 그래서 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회의를 열고 경고 처분을 내렸고 7월 28일 본회의에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그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즉각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그 회의 질서를 위반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막는 심각한 다수당의 횡포다, 이렇게 이제 행정소송을 예고를 하면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노트북에 붙였다고 이렇게 징계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강릉시의회라든가 고성군의회, 강원도 내에서만 해도 원주시의회의 경우에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이런 의회들도 전부 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고, 또한 그 의장도 국민의힘 소속인데도 의회 차원에서 방류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런데 춘천시의회에서는 이렇게 노트북에 붙였다고, 또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했다고 경고라는 징계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결의문까지 채택한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부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리 경주시의회도 여기 두 차례나 걸쳐 후쿠시마 8대 때요, 온전 오염수 방류 규탄 촉구 결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뭐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경주시의회도 이런 것 좀 해야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민단체가 시킨다고 왜 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8대 때는 이게 지금 보시는 대로 2021년 4월 29일 일본 정부가 그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모습이고, 지금은 도의원되어 있는 덕교 의원이 당시에 그 낭독을 하고, 민주당 서선자 의원, 지금 시의회 의장 이치로 의장까지도 이 옆에 이렇게 배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앞에 2020년 11월 달에는 또 후쿠시마 방류 계획을 세웠을 때도 또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그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8대 때는 했습니다만 9대 때는 어찌된 일인지 뭐 이런 괴담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좌우지간 여기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입장이고, 오히려 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8대 때는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올해 우리나라 국세가, 덜 거친 국세가 40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법인세가 16조 8천억, 소득세가 11조 6천억, 부가세가 4조 5천억 덜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세 삭감도 해줬죠. 참 인하도 해줬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대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부진,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가 적으니까 덜 거칠 것이고, 또 감세 조처, 법인세 감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미친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상반기에 그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적었는지 양도세 누적 세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9조 9천억이 줄었고, 법인세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해서,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대체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세수가 그만큼 벙커가 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또 유류세도 인하하던 것을 원상 회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요런 요 두 개 다 한겨레 신문의 기사에서 오늘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경시 경계탐사는 8월 9일 날 진행하는 제8차 경시 경계탐사, 요렇게 저희 신청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팝업은 제가 오늘 요 방송한다고 좀 잘 안 보일 텐데,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요. 여기에 노랗게 보이는 요 노란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내남면 안심 1위 9일 고개에서 요 안심 1위에서 그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보관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안심 1위 9일 마을을 지나서 요쪽 고개로 넘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파란선이 시경계고요. 본래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쭉 시경계를 따라서 보관산을 넘고, 요 노란선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파란선하고 노란선이 시경계인데, 당초 계획했던 노선의 노란선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서 경시 내남면 박달사리 고사리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고사리에서 이게 또 시내 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고사리까지 가면 그 경시 내남면 박달리하고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이게 외와리, 아마 내와리가 아니고 외와리하고 경계가 될 텐데요. 여기까지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버스 진입 구간이 너무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제 이동 거리가,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한 15km 정도, 13, 14km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도 날씨가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고, 8월 19일 날은 또 물론 지금보다는 시원해지겠습니다만 여름 날씨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코스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우리 8월 달 경시 경계 탐사 구간은 내남면 안심리에서 울주군 두서면 보관리로 넘어가는 이 9일 고개에서 출발해서 쭉 산길을 따라서 보관리로 갔다가 요 파란선대로 계속 경계를 가야 박달사리로 가는데, 보관선 아래로요. 그렇게 가지 않고 요 위로 화살표 노란선, 그 내남면 안심일리 수통골 쪽으로 내려오는 걸, 청두마을도 있고 수통골도 있고, 그 내남면 안심일리 푸른마을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이쪽으로 내려오는 곳으로 한 6km 조금 더 될 텐데,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그 가실 분들을, 신청자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던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예, 오늘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침에 즐겨보는, 오늘 아침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송했던 김호준의, 아침 시작할 때 항상 김호준의 생각 뭐 이런 걸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 방송 들으면서 오늘 8월 1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한 30초 정도 길이가 되는데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마치 검투사가 검을 뽑는 것 같았다. 한동훈 형광펜 뭐길래. 지난 금요일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이 형광펜을 꺼내는 장면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은 그 형광펜이 1,500원짜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했던 브랜드이며, 한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 장관이 평검사 시절부터 방대한 자료를 살펴볼 때는 형광펜을 잘 활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그의 꼼꼼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칭송했다고 이어집니다. 한 장관을 차기로 띄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기왕 할 거면 좀 덜 촌스럽게, 덜 민망하게 합시다. 기사를 읽다가 배꼽에 상처가 났다. 김호준의 아픔이었습니다. 예, 8월 1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사전 녹화로 현재 시각 5시 40분인데요. 오후 5시 15분부터 사전 녹화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더울 때 막 잠들기도 어렵고 막 그렇던데, 그래도 체력 건강 유지하시는데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